지금 대표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클리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또 새로운 감독 선임되고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지만 또 그 선임 과정을 놓고 또 뭐 공정성 시비가 좀 붙고 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선수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 성적 하나 갖고도 또 홍명보 감독의 계속 직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지기 때문에. 연합뉴스 스포츠부에서 축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호 기자라고 합니다. 축구 취재는 2001년 정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훈련 시작되면은 이제 새로 합류한 선수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커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홍명보 감독께서 독일에서 뛰고 있는 이현주라는 선수를 한번 뽑았는데요. 2003년생이라 이제 21살입니다. 배준호 선수나 이런 선수하고 동갑인데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좀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홍명보 감독의 생각이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관심 끌었던 것은 선수가 굉장히 키가 작습니다. 우리가 봐도 한 170cm가 좀 넘을까라는 정도 키인데 보통 축구 선수들이 좀 작게 보이긴 해도 180cm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현재 대표팀에서 좀 작은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김문환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번 재발을 해서 쟀는데 아마 둘 다 110 초반대로 나왔는데 아마 이현주 선수가 더 작다 그래서 약간의 놀림이 됐던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훈련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웃음이 많은데 일단 훈련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웃음기가 정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훈련하는 자체 하나가 지금 경쟁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늘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코치들하고 감독은 선수들의 모습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긴장하고 또 실수하고 또 그런 과정에 선수들이 좀 성장하는 과정이 대표팀 취재의 좀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클리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지만 또 그 선임 과정을 놓고 또 뭐 공정성 시비가 좀 붙고 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선수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 성적 하나 갖고도 또 홍명보 감독의 계속 직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지기 때문에 선수들도 굉장히 열중해서 경기를 하고 또 훈련에서도 그런 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지금 1차전 때 팔레스타인하고 비기게 시작을 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지금 4연승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 아쉽게 또 다시 팔레스타인하고 비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력은 좀 상승세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직력도 굉장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특징은 굉장히 수비에 좀 중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진의 선수들은 굉장히 파괴력 있는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수비 전술은 되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한번 이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풀백 선수들이 굉장히 오버래핑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김민재와 아니면 뭐 조유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빈자리까지 다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박용우 선수가 포백 자리까지 내려와서 다시 포백을 만들어주고 공격 때는 다시 올라가지고 이런 수비 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지금 박용우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홍명보 감독 취임 이후로 대표팀에서 수비 전술은 굉장히 좀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전 실점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실수가 나온 그런 실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전술이 나쁘다라고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수비 전술은 이제 거의 완성화의 단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전 때 팔레스타인전을 돌아보면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지 첫 경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임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팀이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자체도 좀 경기에 좀 집중을 못했던 판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저희가 이제 뭐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비 조직력이 대단하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투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밀집 수비를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뚫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개인기로 뚫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공격수라든가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밀집 수비에서 강력하게 대인 방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쉽게 뚫는 선수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그것도 공격수들이 조직력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끌어올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1992년생입니다.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32살이고 예전 한국 나이로 따지면 33살 이제 노장이라는 타이틀이 좀 붙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하지만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극복하고 있는 단계긴 한데 손흥민 같은 선수 같은 스프린터들은 굉장히 이제 스피드를 앞세우는 선수이기 때문에 허벅지 부상은 정말 약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4주 이상은 쉬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경기에 나갈 수 있기까지 몸을 만드는 과정이 그 정도 필요한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6월부터 그런 상황을 겪고 오고 있고 9월 이러면서 계속 소속팀에서도
모두 출전 시간을 배려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예전 같은 폭발적 스피드를 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절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도 뭐 선수 본인은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까지는 충분히 잘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팀이 지금껏 실점했던 상황을 보면은 뭐 많아야 한 골 정도밖에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잘 탄탄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재의 백패스 실수가 좀 약이 되는데, 김민재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개인사도 좀 있었고, 이번에 처음 대표팀 합류할 때 보니까 좀 살도 좀 많이 빠져 있고 선수가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워낙 기둥 역할을 하는 선수고 이제 경기를 안 내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홍 감독이 또 들어와서도 김민재가 굉장히 좀 피로도가 좀 많다.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안 쓸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기용하고 있고요. 사실 김민재를 뒷받침할 선수들은 뭐 없지는 않습니다. 김영건 선수라든지 그런 유의 선수들은 있긴 한데, 우리나라 축구에 어쩔 수 없는 대형 수비수들이 이렇게 쉽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골을 넣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정 선수한테 이렇게 몰리는 것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었지만 지금 2골을 넣은 선수도 2~3명씩 있고, 그러니까 공격 루트가 6, 7명이 지금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상대 팀으로서는 굉장히 방어하기 어려운 팀이 되는 거거든요. 특정 선수를만 막으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공격 자원들이 볼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상대 감독이나 상대 팀에서는 되게 전술 분석하기 좀 어려워지는 팀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홍명호 감독이 굉장히 공격 전술을 좀 잘 짜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세대 교체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쿠웨이트전에 벌써 2명이나 이현주라든지 이태석이나, 물론 스코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실제로 A매치를 직접 뛰어보는 것과 벤치에서만 있는 거는 전혀 다른 경험이기 되기 때문에 실전 경험들을 쌓아주면서 월드컵 예선을 나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수를 써볼 방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매치 기간 경기가 없을 때도 자기네끼리 네이션스 리그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 속해 있는 아시아나 이런 국가 선수 나라들은 유럽하고 평가전을 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센 팀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럴 때라도 계속 선수를 써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좀 잘 팀을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홍명보 감독이 들어오면서 일단 국내 감독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주고받는 말도 일단 우리나라 말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심도 깊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선수는 인터뷰하다가 그럼 과연 홍명보 감독의 강점이 뭐냐 했더니 선수 개인별로 하나하나씩 정말 세세한, 이 선수가 나가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수별로도 감독과의 신뢰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그걸 믿고 계속 나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좋은 분위기가 지금 대표팀에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팀은 계속 또 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직 월드컵 예선이 4경기가 남았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저희 여러미스 스포츠부에서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